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국이요, 이제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연내 올해 안에 2회 내릴 듯 이런 기사 나왔죠. 자, 지금 이게 금리를 인상을 계속 해오던 미국이 왜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미중 무역 그 분쟁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좀 뭔가가 안 좋다.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이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그리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금리 인하의 그런 변동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돈들이 많이 시중에 풀렸던 돈들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정책을 폈다면 다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쪽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지금 이 부양책을 쓰는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현재 지금 잠깐 이쪽을 보시면요. 이쪽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도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우리도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0.4%로 확정이 됐죠.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로 이 성장률 쇼크가 일어났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지금 힘이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도 금리 인하, 모든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전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요. 자, 1.5에서 뚝 떨어졌다가 1.25를 바닥을 치고 1.5로 올랐다가 1.75. 지금 1.75로 계속 지금 6개월 이상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전망, 미국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낮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로 지금 금리가 이제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또 보시죠.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 일반 아파트까지 29주 만에 반등 이런 기사 나왔죠. 예, 그래서 첫째, 이 재건축 아파트 값이 상승 반전했다라는 게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항상 시장이 움직일 때는 제가 지난주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강남권이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반등을 할 때도 강남권이 가장 먼저 출발을 하고요. 스타트를 끊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강남권이 먼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이 시장의 바로메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집값 바닥 심리가 확산되면서 재건축의 일반 아파트까지 매매가 상승 전환했다라는 거. 지금 이게 하나의 지금 팩트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나올 리가 없겠죠. 예, 이게 하나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진행되는 팩트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4% 성장, 역성장했고요. 그리고 무역과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신도시 개발, 상기 신도시 개발에 뭐가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재정 확대 정책, 또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확산이 되면은 이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많으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리면은.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을 그냥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는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에 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물 자산은 뭐예요? 부동산, 금, 그리고 골동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자산이잖아요. 자, 한국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금융 규제. 자, 이게 금융 규제가 지금 강하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어떨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전문가마다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막 틀립니다. 그런데 금융 규제가 지금 강해. DTI, LTV, DSR 막 이런 것들로 대출을
강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대출 못 받게끔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이런 강력한 금융규제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이 효과, 실질적인 외부적인 효과,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뭐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서울 집값이 반등을 했어.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해서 우리도 금리 인하할 거야.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좋아진다는 거죠. 부동산의 심리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동산의 심리다.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 심리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 심리 변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부동산 심리적인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돈의 부동산 시장 올바로 보자고요.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도 반등이 시작됐다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일시적인 반등이지 여전히 하락 국면이다, 내려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냐가 성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게 경제위기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런 위기에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서 전부 다 주저앉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돈을, 이 재테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에도 기회는 항상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올바르게 보는 이 안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아무리 제가 여기서 지금 시장이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2월, 3월 달까지 한 2억 이상, 3억 이상 빠졌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다시 한 2억 정도는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과연 이 안목, 과연 앞으로 더 떨어져서 내년에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사면 안 되겠죠. 경제 위기가 오면. 자,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안목. 과연 어느 쪽에 쓸 것이냐랍니다. 떨어질 쪽에 쓰느냐, 오를 곳에 오를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테크는 내 재산을 지키고 불려가는 수단이지 1억 천금을 노리는 그런 방법,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요. 변화가 생길 것, 아무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투자한 곳에 변화가 안 생기는 곳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무슨 변화든 간접적인 변화든 직접적인 변화든 변화가 생길 것 투자해야 된다. 변화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를 결정한다. 변화가 크면은 이익도 크게 나는 거고요. 변화가 작게 생기면 이익도 작게 나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기면 뭐가 이익은 난다는 거죠. 작게 나느냐 크게 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정책 방향을 읽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될지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정부에서 꼭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쪽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치가 올라가고 그 지역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남들하고 똑같이 가가지고서는 이익을 못 낸다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항상 상투에 사거나 남들 얘기 듣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된다. 도심 집중화,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심 집중화는 점점 커지지만은 그래서 서울이란 대도시가 커지는 것은 맞지만 서울에서도 부동산이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 이것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얘기해 주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중심권역에 들어가야 무조건 되지. 옛날같이 중심권이 오르면 외곽도 오른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투자 마인드, 과거의
이 투자 마인드는 이제는 안 맥힌다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과거의 투자 마인드는. 새롭게 투자 마인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고 선점해야 되고 변화가 생길 것 들어가야 되고요.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심 권역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투자를 안 하는 것입니다. 투자 안 하면은 위험이 없어요. 리스크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실수다. 존 템플턴의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이익도 손실도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로 내 재산을 지키고 또 불려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